네, 안녕하세요. 경제언론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공급 함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 함수와 역수요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역수요 함수,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의 역수요 함수 위주로 다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나타내는 P가 이제 좌변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짜 심플하게는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수요함수, 그러니까 역수함수죠. 정확하게는 역수요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래프로 그리게 된다면 요게 y절편 역할을 담당할 거고, 여러분 뭐 요 앞에 계수 1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기울기 역할을 담당하겠죠. 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X축엔 수량을 나타내는 Q를 표시하고, 세로축엔 가격이라든가 혹은 화폐적 가치를 나타내는 P를 표시해 주시면 얘는 여기 100에서 출발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런 역수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이 라인, 요거를 이제 우리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역수요 함수 이렇게 개형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이번에는 공급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시장, 시장에서 일개 개인 입장에선 말이죠. 개인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소비량 혹은 수요량이다라는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 가격의 변화가 이 개인의 구매량에 영향을 줘서 이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고요. 소비자. 자, 근데 이제 경쟁 시장이다라는 이러한 특별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어떤 개별 기업을 잠깐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개별 기업, 요 경쟁 시장에서 조업 중인 개별 기업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이 기업의 생산량이자 판매량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기업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물건이 풍족해지면, 자, 우리 경제학의 두 번째 원칙에 의해서 귀해지면 비싸지고 흔해지면 싸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되게 많이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그럼 물건이 이제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 이 기업이 이 자신의 생산량을 얘를 쫙 늘리면 요 놈으로 인해서 시장에 이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물론 여러분 이 논리가 잘못된 논리라는 건 아닌데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시장은 경쟁 시장이 아닌 다른 말로 독점 시장이라든가 과점 시장 등등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적 원리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학의 세분화된 개념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에서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가게 된다면은 이런 시장이라는 경쟁 구조 특성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다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 시장, 그다음에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해서 우리 수험적 관점으로나 아니면 학문적 관점에서는 시장을 경쟁 구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기업이 물건 많이 만들면 가격이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시장은요, 독점 시장이라든가 혹은 과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든가 독점적 경쟁, 이러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학적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는 시장은 이른바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줄여서 그냥 경쟁 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좀 특별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논리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제학에서 필요한 수학 계산은 사칙 연산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서 경제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경제학에 적용되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논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되는 챕터라든가 문제 유형별로 다 제각각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셔서 이제 문제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라라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이 문제가 완전 경쟁 시장에 관련된 문제면은 이 논리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독점이라든가 과점 혹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세팅된 문제인데
이걸 적용하시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잘못된 해석이 나오겠죠. 이 원리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이러한 경제학적 인과관계를 챕터별로 잘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요거는 잠깐 배제시키도록 하고요. 자, 다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통용이 됩니다. 즉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기업이 생산량이 아무리 늘려도 시장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주게 됩니다. 이거 잘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뭐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경제학 원론 진도 나가면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우리 좀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요 완전 경쟁 시장의 느낌을 좀 알려드리면은 시장의 경쟁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개별 기업, 하나의 1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꼴랑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영세한.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 기업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어야 되고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그 거래 규모는 이만큼인데 개별 기업이 요만큼의 이제 거래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업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이제 큰 맘을 먹고 20% 가량의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해도 얘는 얼마큼 늘어나요? 눈으로 안 보일 정도죠.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더 찔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별 기업은 아무리 자기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혹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 규모에서의 거래량에는 아주 미미한 효과이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주게 되는 이러한 경쟁 구조가 잡혀 있는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업 중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생산량을 이제 달리 책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수요 함수 관계. 정확하게는 이 함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역수요 함수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어쨌든 우리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시장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싸면 물건을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조금 사야 되겠죠. 반대로 시장 가격이 인하가 되면 우리 거래량, 소비량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즉 무슨 관계죠? 얘랑 얘랑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관계 이렇게 좀 더 그게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생산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참고로 잠깐 여기서는 생산량과 판매량은 동일하다라는 좀 단순한 가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물건을 100개 딱 만들었는데 100개가 다 안 팔릴 수도 있겠죠. 100개가 안 팔리고 90개만 팔리면 10개가 재고로 남겠죠. 당연히 여러분 현실에서는 재고라는 개념도 당연히 통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재고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현실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첫 단추를 깨는 입장에서 모형이라든가 논의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작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업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되는 거를 단순 가정으로 깔고 좀 당분간 논의 진행할게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닌 게 여러분들 현대 대부분의 뭐 모든 산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커피를 만드는 커피하우스 사장님이다라고 해볼게요. 커피하우스. 여러분 커피하우스도 기업이잖아.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디야 커피라든가 아니면 그 자기 이름을 딴 이제 조금만 영세한 조그만 커피하우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데서는 손님이 들어가서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주문을 하면 그때 제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그런 건 아닌데 현재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업 중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3차 혹은 이제 4차 산업들이요. 주문 들어오면 생산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량과 판매량은 얼추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해도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어떤 특별한 시장에서 조업 중인 기업은요.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은 걔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재화가 거래되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사장님이 이거 물건 하나 만들어서 갖다 팔면은 돈을 더 많이 매출액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 들어올 때도 좋아야죠. 얘가 비싸지면은 야 이거 팔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요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물건 만드는데 우리 비용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데 그 비용 감안하고서 이게 매출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생산을 줄여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얘네 부호가. 즉 수요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에 대응해서 우리 소비자의
수요량, 그냥 구매량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걔는 이렇게 이 시장 가격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얘는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업 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가격의 변화에 같은 방향으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소비자 입장, 아니 기업이죠. 기업 입장에서 시장 가격 변화에 자신의 생산량을 얼마나 대응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런 함수 관계를 공급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공급 함수. 공급 함수 이렇게 이제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관계가 수요 함수고요. 요 관계가 바로 공급 함수입니다. 공급 함수. 근데 이제 이거 아직 개념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헷갈리거나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에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경제학적 정설입니다. 정설. 그 다음에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경쟁 구조적 시장에서 지금 조업 중인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설이에요. 즉 가격의 변화에 대응해서 소비자는 자신의 최적의 소비량을 결정할 거고 기업 역시도 시장 가격의 변화에 대응해서 자신의 최적의 생산량을 이렇게 맞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일개 개인입니다. 개인. 자, 오늘의 날씨. 낮 온도가 되겠죠. 한낮의 기온. 한낮의 기온. 여러분 이건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바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기상청이 다 맞는 건 아닌데 막 터무니없이 들리진 않잖아. 기상청이 아침에 딱 오늘 낮 기온은 33도의 폭염이 예상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낮에 이상 한파가 닥치면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견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그 옷 맵시라든가 옷 두께 같은 거를 결정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폭염이면은 이렇게 긴팔이라든가 이런 거 못 입고 좀 이제 시원하게 입고 뭐 나시티라든가 이제 이런 걸 입고 가려고 할 거고 아니면 오늘은 좀 날씨가 추울 것 같으면 옷을 좀 그 두껍게 입고 가면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함수 관계, 일종의 함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고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나는 이거에 맞춰서 이제 얘를 이제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딱 보고 난 이만큼 사야지 결정하는 거고요. 완전 경쟁에서 조업 중인 기업도 시장 가격 이거니까 나는 이만큼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팔면은 얼추 이윤을 적정하게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근데 이게 개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게 이래놓고 갑자기 역수요 함수가 왜 등장했냐? 이거는 자,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함수 요 좌표평면 책에서 많이 그려보셨잖아요.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Y는 fx라는 이런 함수를 이제 요렇게 막 그래프로 막 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함수. 자, Y는 100 마이너스 X 이거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잖아요. 자, 근데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일반적인 좌표평면 체계를 따르는 이 경우에 자, y는 fx라는 이런 계산 가능한 구체적인 명시적인 함수가 딱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원인, 독립변수 뭐예요? 얘가 독립변수죠. 자, 얘가 종속변수죠. 이런 식으로 종속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니까 자, 이 수요 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래프로 그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1로 가고 Q가 1로 가게 돼버리잖아. 물론 이거 뭐 오류 날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지만 독점이나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에서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역전이 되는 게 챕터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습이에요. 지난 시간 했던 거 헷갈리실까 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이 관계랑 완전 경쟁에서 조업 중인 기업 관계에 이런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좌표평면 체계 그래프로 그리게 된다면 이 좌표평면 체계가 나오지만 나머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거의 원인 결과 관계를 좌표평면 체계에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좌표평면 체계가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2개가 나와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통일시키자. 뭘로 통일시키기로 했어요? 요 아랫놈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관계는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인정을 하시되 얘를 이 함수 관계를 좌표평면으로 표시할 때는 X축과 Y축의 위치를 뒤바꾸어서 표현하기로 경제학자를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수요함수, 얘네들의 공급함수도 이렇게 좌표 평면 체계로 나타낼 때는 Q 앞의 위치를 역전시켜야 돼서 그래서 역수요함수, 역공급함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딱 약속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잠깐 쉬어가는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거 운전하시면은 차가 운전석이 이게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거 일본이나 이거는 반대로 가 있죠. 홍콩도 이제 반대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한국에서 운전하시다가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랑 홍콩이라든가 우리나라처럼 도로에 이제 진행 방향 역전되는 이런 데 가면 헷갈리고 그러시잖아. 얘가 딱 그런 거야. 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개별 소비자랑 완전 경쟁에서의 개별 기업에 딱 적합한 요 좌표 평면 체계 한 다음에 갑자기 챕터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또 뒤바꿔서 운전하고 하면 막 헷갈리자. 좌회전 우회전 헷갈리는 것처럼 그냥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그냥 통일시켜 버린 거야. 나 이걸로 그냥 다 통일해. 이래 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도량형을 통일하듯이. 그래서 막 미국은 막 지금도 막 마일 쓰고 온스 쓰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아직은 좀 국제 표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 얼마나 좋아? 막 킬로그램 다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통일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개별 소비자의 수요함수랑 개별 기업의 공급함수 이 관계를 최소한 좌표 평면에 수요 곡선 혹은 공급 곡선으로 나타낼 때는 역수요함수, 역공급함수로 변환해서 여기다 이제 표현하기로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심플한 형태의 공급함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별 입장에서도 요게 요 기업의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반대 방향이 아니고 소비자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예시적으로 자 Q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분의 1 P 더하기 5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렇게 가장 심플한 형태의 공급함수를 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거 뭐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P가 만약에 요거 숫자 잠깐 바꿀게요.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제품 가격이 만약에 10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만약에 이제 한 개 예를 들어서 1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물건 몇 개 만드는 거야? 간단하죠. 요 10이라는 P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5가 되고 0이네요. 0. 시장 가격 10달러인데 우리 사장님이 왜 물건 안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단가가 안 나오는 거야, 단가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물건 장사하는데 이게 시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면 이 돈으로 갖다 팔았다면 오히려 내가 적자,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한 개 지금 10달러 거래돼? 야 내가 이거 받고 돈 팔면은 야 내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 야 안 되겠다. 그냥 장사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1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드디어 물건을 하나 팔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달러가 되면은 여기다 넣으시면 얘가 전체가 7이니까 얘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장 가격의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거에 맞춰 자신의 이제 최적의 생산량 및 판매량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관계식. 자, 개별 기업의 공급함수. 가장 심플한 형태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이제 좌표 평면 체계에 나타내고 싶은 거야. 좌표 평면 체계.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좌표 평면 체계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함수라든가 수요 함수 등 여러 가지 이제 함수 관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는 자 국제적으로 통일시켰잖아. Q를 가로축에 표시하기로 하고 이 경제활동량의 화폐적 가치를 나타내는 P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세로축에 표시하기로 우리 경제학자들이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말이에요.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일 때 기억나세요? 시장 가격이 10일 때 요거 생산량 0인 거.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격이 10일 때 생산량이 0이니까 이제 여기 좌표가 찍혀요. 여기. 자, 근데 시장 가격이 12로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여기 12로 인상이 되니까 얘가 하나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얘 좌표는 여기 1. 여기 찍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 10달러 인상이 되니까 얘는 이제 생산량을 2개.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인, 즉 여러분들 이 함수 관계를 요 좌표 평면 체계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급곡선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공급곡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시험 문제가 딱 등장했는데 이렇게 공급곡선을 그려가지고 그림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얘를 하나씩 얘가 11대 0이고 12대 1이고 일일이 점을 찍어서 그림 그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한정된 시간에 우리 경제원로 문제를 마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로바로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른바 역공급 함수로 얘를 변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공급하면 변환해 줘서 1차 함수 형태를 만들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데 앞에서 이제 1차 함수는 어느 정도 훈련하셨으니까 바로 그림을 그려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역공급 함수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P가 위치한 거를 왼쪽 좌변으로 보내고 Q를 우변으로 이제 다 배치시켜야 되는데 조심할 건 P만 달랑 보내면 안 되고 이 전체 양을 싹 다 넘겨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1 P를 1로 넘기면은 알고 계시죠? 등호를 건너가면 이 부호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를 이제 1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플러스가 생략된 거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좌변, 우변에 싹 다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럼 얘를 양수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다도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주고 이쪽에다도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주면은 얘는 없어지고 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가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는 냅두고 얘도 냅두고 그냥 얘만 이렇게 싹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됩니다.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P를 넘기고 Q를 넘길 필요 없이 얘만 이렇게 넘겨버려서 얘를 그냥 바로 얻어내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됐는데 자, 원칙은 이 좌변에 있는 요 개수를 1로 통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뭐를 곱해야 됩니까? 2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는 1로 바뀌고 얘는 10이 되고 얘는 2Q.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급 함수의 정확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함수 형태가 도출이 된 겁니다. 자, 얘 1차 함수잖아요. 이거 바로 여기다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얘가 Y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얘가 X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얘는요. 그래프 개형은 얘랑 똑같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y절편은 10, 즉 보세요. 10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요게 기울기잖아요. 요게 기울기 2.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두 칸 가는 이 그림이 바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점 일일이 찍어서 점을 연결하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역공급 함수 바꾼 다음에 얘 y절편 10이네. 여기서 출발해. 기울기 2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 바로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내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라든가 혹은 계산 산식을 위해서는요. 역공급함수, 역수함수로 변환해 주셔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적인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러 면적이라든가 경제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간단하게 훈련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 함수도 한번 줘볼 거고요. 수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서는 좀 계산하기 편한 숫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급 함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짜는 예제니까 이제 교환에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칠판 보시면서 어려운 숫자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의 이런 수요 함수가 Q는 얼마라고 할까? 100 마이너스 뭐 2분의 1 P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함수는요. 그래서 얘는 Q는 얘는 얼마라고 할까 이제 2 P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해석은 간단하게 되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요함수는 P에 따라서 Q가 이제 결정되는 거고요. 공급함수도 당연히 P에 따라서 Q가 결정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요 앞에 기울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P가 커지면 이 전체는 마이너스니까 Q가 줄어들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와 Q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를 이제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 거고 공급함수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조심할 게 여기 마이너스 20이라고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자, P 앞에 개수가 2잖아. 양수잖아. 그러니까 P가 한 칸 올라가면 공급량은 두 칸 늘어나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그 암산이 빠르고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래프의 도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도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면은 역수함수, 역공급함수 변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살짝 그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 제가 못 풀어도 제가 한 3만 문제 이상 풀었을 거예요. 뭐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최소 수만 문제는 다 풀었는데 아직도 저도 이거 다 역수함수, 역공급함수로 변환한 다음에 계산 문제 풀고 그림의 도움을 늘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실수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 투자를 해줘서 여러분 계산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진짜 컴퓨터급의 계산 능력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최소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계산 실수의 우려 여러분 한 문제 날리면 진짜 좀 크리티컬하잖아.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여전히 계속 역수함수, 역공급함수로 바꾸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훈련만 하시면. 자, 그럼 이거 이제 역수함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 계신 것처럼 P가 있는 걸 1로 넘기고 Q는 다시 1로 넘어와야 되니까 얘는 이제 2분의 1 P는 100 마이너스 Q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이제 양변에 2를 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P는 200 마이너스 2Q라는 이런 형태로 역수함수로 이제 변환이 됐죠. 자, 그림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간단한 1차 함수인데 이게 y절편이니까 얘는 여기 200 위치에서 출발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 한 칸 갈 때 밑으로 2칸 내려간다는 의미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러분 얘는 100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100칸 갈 때 밑으로 200칸 내려와서 딱 여기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함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역공급함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거 정석으로는 여러분 얘는 1로 넘기고 이렇게 Q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P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Q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줘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얘를 이렇게 넘겨버려도 훨씬 더 심플하게 풀이가 됩니다. 그럼 얘를 넘기면은요 Q는 Q 더하기 20이 되죠? 는 2P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좌우 이렇게 바꾸면 이건 넘기는 게 아니고 싹 이제 그 바꾸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얘나 2P는 저기 Q 더하기 20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이제 이 앞에 개수를 1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함수는 P는 2분의 1Q 더하기 1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를 우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공급함수죠.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y절편이 1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10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는 2분의 1칸, 0.5칸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2칸 갈 때 위로 한 칸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완만한 이런 공급 곡선이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얘는 참고로 얘를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의 도움을 다 받게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주 심플하고 여러분 감정평가사도 기본적으로 회계도 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감정평가니까 숫자적 개념이 어느 정도는 충실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의 간단한 사칙 연산급 계산은 실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탁탁탁탁탁 뽑아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그림의 형태까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의 도움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응용 추론형 문제가 수두룩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잠깐 좀 한번 예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는 아직 기초적인 경제학이 필요한 수학적 원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경제학 개념은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교점의 좌표 보이시죠? 이 교점. 이 수요 곡선이라는 놈과 공급 곡선이 맞는 여기 교점. 이 교점의 좌표가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적으로는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교점의 좌표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곡선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x좌표랑 y좌표는 여기 넣어도 이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 넣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점에서 이렇게 가로축으로 가상의 점선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 세로축의 높이는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가격, 이 수치를 얘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얘가 되는 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어느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요 점에서는요. 얘네 둘 다 같은 값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끼리 같게 돼요.
얘네끼리 같게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등호고 요렇게도 등호니까 당연히 요 점에서는 얘도 등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조심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다시요. 좀 깔끔하게 하자. 여기 B 이렇게 있죠? 자, 다시요. 여러분 요 색깔 구분을 위해서 좀 얘는 노란색으로 다시 덧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노란색 수요곡선. 이 노란색 수요곡선을 의미하는 함수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자, 색깔 구분해서 얘는 보라색으로 갑니다. 이 보라색 공급곡선을 의미한 함수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 여기 얘네가 만나는 요 점에서만 얘네끼리 등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점에서만 말이죠. 요 점에서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할 게 만약에 요 점이 아닌 막 이런 데서는요. 얘랑 같은 값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를 푸시게 되면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체득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경제학에서는 요 놈의 좌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요 놈에서는요. 자, 얘가 등호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얘는 항상 등호잖아. 얘네끼리 항상 등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등호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정확한 좌표를 우리 간단한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 점에서는 얘네끼리 등호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은 값이 된다는 거야. 요 점에서는. 그럼 요 점을 한번 풀어볼게요. 얘네 둘이 등호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갑니다. 200-2q는 뭐랑 똑같아? 2분의 1q 더하기 10과 똑같은 거죠. 조심할게요. 여러분 얘네끼리 등호가 되는 건 오직 여기에서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때만 해당이 되는 거야. 다른 지점에선 저거 등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q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넘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10이니까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플러스 10을 등호 건너 넘기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200이 아니고 이제 190이 되겠죠. 여기서 10을 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1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넘기면 그럼 마이너스 2q를 등호 건너 넘기면 이제 플러스 2q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q 더하기 2q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통분할 수 있죠. 2분의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2분의 5죠. 2분의 5q가 됩니다. 자, 그럼 q는 얼마입니까? q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양변을 이제 양변에다가 저기 5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죠. 5분의 2. 그러면 요거 이제 없어져서 얘는 딱 1 나오고 얼마예요? 190 곱하기 이제 5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380 숫자가 좀 안 예쁘긴 하네. 이렇게 돼서 얘는 얼마죠? 76인가요? 76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76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이 교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교점에서의 x축의 좌표는 76이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 거래량이 76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76의 q에서 p는 얼마냐? 그럼 이 76을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돼. 아무 데나 넣으셔도 얘네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 76의 좌표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요 q 자리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0 마이너스 2q인데 q가 76이니까 여러분 76에다 2를 곱하면 얼마죠? 152가 되나요? 152. 그럼 얘는 48이 나오네요. 48 이렇게 4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76을 여기다 넣어도 똑같이 48이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요 점에서는 얘네들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6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여러분 76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죠? 이건 2로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얼마죠? 38이 되나요? 얘는 38인데 10을 더하니까 얘 똑같이 4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수요함수만 나오고 공급함수만 나오고 이렇게 단순 문제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수요함수, 공급함수 싹 다 줘놓고 이렇게 이제 요 소비자랑 생산자가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 벌어지게 되는 각각의 일을 물어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놈의 좌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 진도를 나가게 되면서 수두룩하게 문제 풀이하시게 될 거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나씩 잘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공급함수와 역공급함수에 대한 관계를 좀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려드렸던 모든 함수는요, 보시면 뭐 요렇게 그려지거나 뭐 요렇게 그려지거나 보세요. 일직선으로 직선 형태로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자, 이러한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려지는 직선 형태 그래프가 유도되는 함수는 1차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경제원론 문제에서는 물론 계산상에서는 1차 함수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자, 이런 어떤 함수 관계가 직선이 아닌 이렇게 곡선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 형태의 관계식을 내포하고 있는 함수도 가끔 등장합니다. 물론 출제 빈도는 이게 좀 더 낮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2차, 3차, 즉 차수가 이제 1이 아닌 곡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함수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2차 함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